계속해서 24번 하겠습니다. 예. 이전 시간에 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 풀리지 않을 때는 그림을 최대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24번 보도록 할게요. 단상 변압기에서 1차 전압이 3300이고 1차 측 무부하 전류는 0.09, 철소는 115W입니다. 이때 자화 전류는 약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요. 봅니다. 1차 전압이 3300이요. 3300V고 그 다음에 1차 측 무부하 전류 여기죠. 무부하 전류 0.09A. 그 다음에 철선은 여기 이 컨덕턴스에 의한 손실이죠. 얘가 115W라고 했을 때 자화전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뭐다? 이 자화전류 I 파이를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보세요. 얘가 II 철선 전류, 그 다음에 얘가 I 파이고 합성 전류 얘가 뭐다? I0 무부하 전류입니다. 따라서 철선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화 전류의 제곱이 무부하 전류가 되니까 자화 전류는 어떻게 돼요? 루트에 무부하 전류 마이너스 철선 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선 전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부하 전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철선 전류 구하면은 자화 전류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철소는 입력 전압 곱하기 철선 전류. 지금 입력 전압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철선 전류 하면은 이런 철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철선 전류는 V1 입력 전압분의 철선 PI입니다. 따라서 얼마? 3000분의 얼마요? 115 하니까 0.0348입니다. 0.0348. 즉 얘가 0.09일 때 얘가 0.0348이면 얘는 얼마냐? 근데 이 문제에서 혹시나 찍을 때 찍더라도 보세요. 개념을 아시면은 얘가 지금 무부하 전류가 0.09인데 무부하 전류가 0.09, 여자 전류가 0.09인데 지금 이 자화 전류가 0.09보다 클 수는 없지요. 예, 그것만 아셔도 3번, 4번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화 전류는 여자 전류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리고 봅니다. I 제로는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는 뭐다? II의 자성 플러스 I 파이의 자성이니까 I 파이는 어떻게 된다? 넘어가면은요 루트에 I0의 자성 마이너스 II의 자성입니다. 따라서 얼마? 0.09의 제곱 마이너스 0.0348의 제곱 0.0348의 제곱하면 0.083A. 24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0.083A. 네. 계속해서 25번이에요. 25번. 2kVA 변압기의 정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100V 1차 측 전압 3000V고 2차 전압 100V입니다. 단상 변압기가 철선 200W면 1차에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는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24번 문제와 유사해 보이긴 한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1차에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3000과 100V 중에서 1차로 환산한 여자 컨덕턴스니까 전압도 1차 전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의 전압은 3000V가 됩니다. 3000V고요. 그 다음에 철선이 200W일 때 여자 컨덕턴스 뭐예요? 명칭이 보세요.
여기에 저항 있죠. 저항의 역수에서 얘가 컨덕턴스고 얘가 서셉턴스고 얘가 어드미턴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다? 이 컨덕턴스 G값을 구하래요. G값.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 공식을 외우셔도 되죠. 정규반 우리 이론 부분에 있었는데 이렇게 봅니다. 전력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의 공식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된다? P는 R분의 1이 G니까요. GV의 자승입니다. 따라서 G는 V의 자승분의 P가 되고요. 이때 P는 철손 PI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압 얼마? 1차니까 3000의 자승이고요. PI 철손 200이요. 200 하면 계산하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옵니다. 2.2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인데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서 막말로 까라만 까야 돼요. 보기 4개가 있으면 그 보기 4개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왔다고 이거 답이 없다고 보기 없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거 아니죠. 보기에 있는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얘가 복이 없고 뭐가 있냐면 하나를 뒤로 하는 대신에 이를 빼주면 되죠. 얼마?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예. 보기에 있는 형태로 찾아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26번입니다. 어떤 면에게 1차 임피던스가 Z가 484고요. 이것을 2차로 환산하면 Z는 1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차 전압이 400이면 1차 전압은 얼마냐 합니다. 지금 보시면 1차 임피던스가 484인데 이것을 2차로 환산하면 Z는 1이에요. 뭐다? 1차를 2차로 환산했습니다. 그러면 1차를 2차로 환산했다면 Z21이라고 할게요. 이것을 어떻게? Z1은 어떻게 해요? 2차를 1차로 환산했다면 권수 A의 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에 1차를 2차로 환산하면은 더 작아지죠. 맞죠? 1차가 보통 임피던스 적고 2차가 더 작습니다. 그렇죠? 얼마? A 제곱분의 1을 하는 거예요. A 제곱분의 1. 따라서 A 제곱은 얼마? Z1이고 A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루트. 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2차로 환산의 값이 1이고요. 원래 1차 임피던스가 484입니다. 그럼 얼마가 된다? 루트의 1분의 484 하면 22입니다. 즉 권수비 A가 22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수비 A는 뭐예요? 권수비 A는 V2분의 V1인데 묻고 있는 뭐예요? 1차 전압이죠. 1차 전압. 1차 전압은 AV2 얼마? 22 곱하기 V2 얼마요? 2차 전압이 400이랍니다. 400 하면은 8800이 됩니다. 1차 전압은 8800. 26번에는 1번. 네. 1차를 2차로 환산하고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부분. 예, 요거 문제가 좀 헷갈리시면은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1차 측 권수가 1500인 변압기의 2차 측에 16ohm의 저항을 접속했더니 1차 측에서 8kΩ로 환산됐다. 2차 측 권수는입니다. 2차 측 권수는 이것도 보세요. 동일합니다. 보세요. 2차 측이 16입니다. 16인데 그것을 1차 측에서는 8kg로 환산됐습니다. 2차를 1차로 환산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2차로 1차로 환산해요. 얼마? 2차를 1차로 환산했는데 그 값은 우리가 2차를 1차로 환산하면 더 커지는 거죠. 따라서 얼마? A 제곱에 Z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권수를 먼저 구하면은요, 권수를 먼저 구하면 A의 제곱은 루트에 Z2분의
Z12 A 제곱이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가 된다? 권수비는 지금 얘가 2차측 16이고요 1차로 환산하는 것이 8입니다 8kg입니다 그래서 16분의 8천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묶어진 건 뭐냐 2차측 권수입니다 권수비 A는 N2분의 N1인데 2차측 권수 N2는 얼마가 된다? A분의 N1이죠. A분의 N1. A가 얼마였어요? A가 루트의 16분의 8천이고요. N1이 1차측 권수가 1500입니다. 1500. 그렇게 계산하면은 답은 약 67이 됩니다. 27번에는 답이 1번. 네. 이거 끼워 맞추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변압기 하면서 변압기 기본 공식, 권수비 A는 V2분의 V1은 N2분의 N1은 I1분의 I2다. 그 다음에 루트의 Z2분의 Z1이다. 그러한 관계를 여기에 환산을 하면서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외우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이게 A분의 B 아니면 B분의 A인데, 그렇게 외우시면 시험에서 꼭 틀려요. 꼭 혼동스럽습니다. 확실히 좀 개념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28번. 3300에 220V에 5kVA 단상 변압기 1차 및 2차 저항이 25ohm과 0.12ohm 리액턴스가 50ohm과 0.24ohm일 때 1차로 환산한 모든 임피던스는 했습니다. 1차로 환산한 모든 임피던스. 이런 문제에서 헷갈리면 그림 그려요. 돼요? 지금 어드미턴스 부분은 여기 새로 어드미턴스 부분은 이 문제 풀이가 상관없으니까 그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그리면 더 혼동스럽고요. 이거 봅니다. 지금 3300에 220입니다. 권수비가요. 맞죠? 전압비인데 이게 곧 권수비가 됩니다. 1차 및 2차 저항 25ohm과 0.12ohm. 얘가 25고요. 1차가 25, 2차가 0.12입니다. 리액턴스가 1차 리액턴스가 50이고 2차 리액턴스가 0.24예요. 이렇게 했을 때 1차로 환산한 모든 임피던스. 그러면 지금 여기 자기적인 회로가 있는데 이것을 전기적인 회로로 바꾸면서 어떻게 2차를 1차로 환산해라 했기 때문에 2차 측에다가 저항과 리액턴스의 전압의 비, 즉 권수비의 제곱을 곱하면 되죠. 따라서 보세요. 권수비는 220분의 3300이죠. 3300이면 15가 됩니다. 15. 그러면 보세요. 자기적인 회로를 전기적인 회로로 바꾸는 대신에 바꾸면서 얼마? 여기는 15의 제곱, 여기도 15의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 25 플러스 0.12 곱하기 15의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얼마나 25고요. 0.12 곱하기 15의 제곱은 27입니다. 따라서 얼마? 52가 돼요. 52. 그 다음에 리액턴스의 합성 값은 50 플러스 여기 얼마요? 똑같이 0.24 곱하기 15의 제곱을 하니까 그 값이 104입니다. 104. 그럼 우리가 임피던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에서 52 플러스 J의 10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보기에 얘가 없죠. 크기를 묻습니다. 따라서 얼마? 이놈의 크기는 52의 자승 플러스 104의 자승하니까 답은 116.3. 28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네, 116.3. 계속해서 29번이에요. 29번. 이제 뭐냐? 29번은 변압기에서 역률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전압 변동률 공식은 뭐다? 전압 변동 공식은
전격전압분의 무부하전압 마이너스 전격전압 곱하기 100% 이것이 직류기에서 했던 전압 변동률인데 우리가 변압기는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다? P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에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역률 같은 것들 주어졌으니까 이 공식이 아니고 이 공식이죠. 맞죠? 그때 역률 100%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역률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P 곱하기 1은 P가 돼요. 즉 역률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의 자체가 뭐요? P는 Vm분의 IX 곱하기 100%한 한국말보다 퍼센트 저항 강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 계속해서 30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이번 시간이 많은 문제를 못하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전기기기가 계산 문제가 절반이 안 돼요. 10문제 안 되는데 이 변압기 부분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 이 문제 풀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변압기 부분의 계산 문제는요 실기에서도 계산 문제가 됩니다. 실기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시더라도 너무 좀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한번 정리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번 가보겠습니다. 15kVA 3200V 변압기의 1차측 등환산 1차측 환산입니다. 1차측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5.4 플러스 J6옴일 때 퍼센트 저항 강화 P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는 각각 몇 퍼센트인가 라고 합니다.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식 보세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 이때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 전력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이것처럼 퍼센트 저항 강화는 10V 자승분의 RP예요. RP.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10V 자승분의 XP입니다. 즉, 이 공식으로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지금 문고리가 저항 강화와 리액턴스 강화인데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요? 퍼센트 저항 강화를 다른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Vn분의 I 곱하기 R 곱하기 100%. 즉 전체 전압에 대한 전체 전압 중에서 저항에서에 걸리는 전압 강화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교대에서 같은 경우는 보세요. 퍼센트 R은 지금 1차측 환산 등가 임피던스라고 그랬죠. 지금 Z가 있는데 얘가 5.4 플러스 J6입니다. 5.4 플러스 J6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5.4 플러스 J6에서 Z는 R 플러스 JX에서 5.4가 R 성분을 얘기하고 6이 뭐다? X 성분을 얘기합니다. 맞죠? 그랬을 때 퍼센트 저항 강화는 10 곱하기 V의 자성입니다. 전압의 제곱인데 1차측 환산이니까 3000과 200 중에서 뭘 계산해요? 뭘 대입합니까? 3000입니다. 1차측 환산이니까 1차측 전압 3000. 그런데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킬로볼트예요. 킬로볼트. 그러면 3000의 제곱을 하는 것이 아니고 3000을 킬로로 바꾼 얼마? 3킬로볼트죠. 3의 제곱입니다. 3의 제곱. 그 다음에 R 얼마요? R 값이 5.4죠. 5.4 곱하기 P죠. P가 얼마예요? 15죠. 15. 예, 15가 됩니다. 15를 하면은 0.9%가 됩니다. 0.9%. 예. 그 다음 리액턴스 강화도 마찬가지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10 곱하기 전압 3의 제곱분에 X 얼마? 6이죠.
6 곱하기 15로 합니다. 그러면은 1%가 됩니다. 1%. 근데 이 공식을 한번 해볼까? 이 공식이 아니라 이 공식을 한번 해볼까? 이 공식 보세요. 지금 1차 측 환산했죠. 1차 측 환산했으니까 이때 전압은 3000입니다. 3000이고 전류는 얼마냐? 보세요. 15kVA인데 1차 측 전압 3000V를 대입하면 얼마요? 5A죠. 3000 곱하기 5A 하면 15kVA 됩니다. 따라서 전류 얼마? 5. 저항 얼마? 저항 5.4 곱하기 100% 하면 똑같이 0.9 나올 겁니다. 똑같이 0.9 나와요. 얘도 똑같이 나옵니다. 퍼센트 X는 VM분의 IX 값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공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 이거한 공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더 편하죠. 예, 더 편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 어떤 변압기에 100번의 저항 강하 2%, 100번의 리액터가 3%입니다. P값과 Q값이 주어졌고요. 이 변압기로 역률이 80%인 부하에 전력 공급하고 있다.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앞에서 제가 전압 변동률 공식 두 개가 있었는데 P값과 Q값 주어진 거 보니까 뭐다?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P값 2와 Q값 3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코사인 세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입니다. 예, 요거 관계는 만약에 좀 이해 안 되시면 기초 수학 부분을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기에서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코사인 세타 0.8일 때 사인 세타 0.6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봅니다. P가 2고요. 0.8. 그 다음 Q가 얼마? 3이고 0.6입니다. 28이 16에 36, 18 하면 얼마? 3.4%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시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지상부하일 때입니다. 지상부하일 때. 만약에 진상부하가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진상부하가 되면 마이너스. 그럼 31번 같은 문제는 지상부하인지 진상부하인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로 알아야 되느냐? 기본은 지상부하입니다. 모토부하요.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이 아무런 부하의 종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본 지상부하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진상부하는 반드시 문제에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는데 진상부하인지 지상부하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없으면 지상부하, 진상부하는 반드시 진상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32번입니다. 32번. 어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 1.5, 퍼센트 리액터 강화 3%를 얻었다. 부하 역률 80% 앞선 경우, 맞죠? 이 경우가 뭐예요? 역률이 앞섰다는 것 자체가 진상부하를 얘기합니다. 진상부하. 그러면 보다 P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가 됩니다. 진상일 때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P가 얼마냐? 1.5. 역률이 0.8이니까요. 역률 0.8이니까 0.8 마이너스 리액터가 3. 네. 3. 얘가 0.8일 때 얘는 0.6이었죠? 0.6 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0.6%가 됩니다. 32번에는 답이 1번 마이너스 0.6. 그래서 진상부하일 경우는 콘덴서 부하일 경우는 보낸 전압보다 받은 전압이 더 커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주시고요. 계속해서 33번 봅니다. 33번. 네. 어떤 문제냐? 부하의 역률이 0.6일 때, 역률 코사인 세타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 최대 전압 변동률이 발생하는 역률 공식 있죠? 예, 그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입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하다. 네, 그 부분하고. 이때 역률 0.8에서 전압 변동률은 몇 프로인가라고 합니다. 보세요. 일단 원래 전압 변동률은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인데 역률 0.8에서 전압 변동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0.8이면 얘가 0.6이죠. 이때 전압 변동을 구하려면 뭐 P 값과 Q 값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P 값과 Q. 근데 우리가 여기 전압 변동률은 Q의 사인 세타인데 얘가 지금 역률 1일 때는 얘가 1이면 얘는 0이니까 역률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뭐다? P 퍼센트 저항 강화라는 겁니다. 즉 역률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라는 것은 뭐다? P가 3%라는 거예요. P가 3%. 왜? 그럼 우리가 이 공식에 의해서 P는 3% 구했습니다. 그러면 Q를 구하면 되죠. Q.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느냐? 역률 0.6일 때 최대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된다. 우리가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하는 역률 공식이 뭐요? 요거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은 Z분의 P라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그래서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분의 P인데 얘가 얼마? 0.6이래요. 0.6.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는 앞에서 3이라고 구했죠. 3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Q의 제곱 얼마가 돼야 돼요? 뭐 계산해 보셔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보세요. 3이고 4일 때 5가 되죠. 3이고 4일 때 5. 즉 얘가 3이고 얘가 4입니다. 얘가 3이고 얘가 4면은 5가 되죠. 이때 얼마? 3, 5 코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 하면 0.6입니다. 0.6. 따라서 이때 0.6이라는 것은 얘가 얼마? Q가 4라는 거예요. Q는 4. 이거 많이 공부하시면은 보입니다. 야, 얘가 0.6일 때 얘가 3이면 얘는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분의 3은 0.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하는 거죠. 얼마? 얘는 3이고 얘는 4요. 따라서 3 곱하기 0.8 플러스 4 곱하기 0.6 3 곱하기 0.8 플러스 4 곱하기 0.6 하면은 4.8이 됩니다. 33번에는 3번 4.8. 계속해서 34번 볼게요. 34번.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이고요. 정격 부하 시 2차 단자 전압이 230입니다. 전압 변동률이 약 몇 프로인가라고 했습니다. 뭐냐? 전압 변동률인데 앞에서 우리가 P 코사인 세타 계속 했지만 이번 문제는 이 공식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적어드렸던 뭐가 Vn분의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차 무부하 전압이 240이고요. 2차 단자 전압이 230입니다. 대입하시면 돼요. 230분의 240 마이너스 230 곱하기 100% 하면은 답은 4.35%가 됩니다. 4.35%. 네. 그래서 34번에는 1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세요. 문제 풀면서 요 공식 계속 나왔죠. 지금 34번, 33번, 32번, 31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론을 하면서 공식을 따로 외우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정규반에서는 비슷한 공식 문제들이 묶어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공식 안 외우더라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저절로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언제 외우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참고 심호흡 하시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힘드시지만 참아달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요런 공식, 요 공식 지금 벌써 머리에 들어가 있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34번이었고요. 35번입니다. 35번. 전압비가 무부하에서는 15대 1, 전격 부하에서는 15.5대 1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냐? 이게 무슨 말이야? 보세요. 무부하에서 15대 1. 네. 그 다음에 전격 부하에서 15.5대 1입니다. 얘가 뭐예요? V0죠. 얘가 Vn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압 변동률 얼마냐?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F에서 했지만 지금 무부하와 전격이니까 Vn분의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의 공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압의 크기를 준 것이 아니고 무부하일 때 전압 B, 그 다음에 전격부하일 때 전압 B를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100V를 넣었다는 겁니다. 100V를 넣었다. 그러면 무부하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1차 측 전압은 100, 2차 측, 우리가 전압 변동률 할 때 2차 측 기준이죠. 이거 원래 이 V2입니다. V2인데 15대 1이란 말은 1차 측 전압이 100인데 100을 넣었으니까 1차 측 전압 100이죠. 2차 측 전압은 15대 1이에요. 얼마? 15분의 100이에요. 15분의 1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1차 측 전압 100, 2차 측 전압 15분의 100이면 1대 15가 되는 거죠. 1대 15. 그 다음에 15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무부할 때는 얼마? 무부할 때는 전격일 때 얼마? 15.5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격일 때는 15.5분의 100, 무부할 때는 15분의 100, 전격일 때 얼마? 15.5분의 100인데 이거 100 필요 없죠. 뭐 그대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계산기상에서 그대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100, 100, 100이니까 다 약분하면 되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 15.5분의 1분의 이거 15분의 1 마이너스 15.5분의 1 해서 교재에 있는 식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0%를 하면은 3.3%가 됩니다. 3.3%. 교재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최종값을 얘기한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죠. 입력값이 100이든 1000이든 바뀌는 거 아닙니다. 35번에는 답이 3번. 36번입니다. 36번. 3300에 210 10kV 암페어 단산 변압기 있다. 퍼센트 저항 강하 P가 3, 리액턴스 강하는 4%입니다. 이 변압기 무부하의 경우 2차 단자 전압은 몇 볼트인가 합니다. 지금 보시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졌으니까 지금 2차 단자 전압을 구하는데 전압 변동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앞에서 썼던 거 봅니다. 전압 변동률은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인데 이 값이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입니다.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이 무부하인 경우에 2차 단자 전압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뭐다? 무부하의 단자 전압에서 V0를 구하는 겁니다. V0. 그 V0를 구하기 위해서 요 놈을 구하면은 전압 변동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차측 단자 전압이니까 3300에 210이라 그랬습니다. 3300에 210이면 1차 측이고 2차 측인데 얘가 뭐다? 2차 측 단자 전압. 얘가 뭐다? Vn인데 그죠? Vn이 210입니다. 그러면 구할 수가 있죠. 먼저 전압 변동률을 한번 구해봅니다.
퍼센트 저항 강압 3%, 리액턴스 강압 4%고요. 전격 출력이 얼마? 지역률, 디진역률 80%입니다. 그럼 얼마? 3%, 4%. 3 곱하기 0.8 플러스 4 곱하기 0.6 계속 했었죠? 얼마가 된다? 4.8%입니다. 4.8%. 즉 4.8%는 얼마? Vn 210분의 V0 마이너스 210 곱하기 100% 한 값입니다. 100% 한 값. 그럼 뭡니다? 요거 나누면 얼마가 돼요? 0.048. 요거 올라가면 얼마? 곱하기 210. 요거 넘어가니까 플러스 210 한 것이 V0입니다. V0. 따라서 V0는 0.048 곱하기 210 플러스 210 하니까 답은 220이 됩니다. 36번에는 답이 3번 220. 37번 앞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인데 교재에 있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교재에 있는 방법 참고해 주시고 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보세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니까 이렇게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자승분의 XP입니다. V 얼마? V는 지금 1차로 환산했다 그랬죠. 전압 잘 보셔야 됩니다.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6.2% H니까 전압에는 1차 전압 넣어야 됩니다. 1차 전압 얼마? 2000V죠. 2000V인데 2000V를 킬로로 바꾸면 얼마? 2가 됩니다. 2의 자승. 그 다음에 X값 얼마요? 6.2% J7에서 6.2는 저항, 6.2 저항, 7은 리액턴스죠. 그래서 7 곱하기 용량 얼마? 10이죠. 키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10 곱하기 2의 자승분의 7 곱하기 7 곱하기 10 하니까 답은 1.75가 나옵니다. 약 1.75가 되고요. 그 38번인데 38번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예요. 특이한 문제인데 보세요. 5kVA 3300, 210에 단산변하게 단락시하면서 임피던스 잡이 120V, 동선이 150W라 하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몇 프로인가 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함정도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보세요. 전격 전압이 주어졌고 동선이 주어졌습니다. 동선. 이럴 때 푸는 방법 봅니다.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는 뭐요? V2n분의 I2n 곱하기 R2죠. 곱하기 100%입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의 공식 이거죠. 퍼센트 저항 강화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동선을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면 보세요. V2n분의 I2n 곱하기 R2에 분모 분자에 I2n 곱하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분모는 V2n, I2n이 되고 분자에는 I2n의 자승의 R2가 됩니다. 그러면 V2n, I2n은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니까 전격 전력이 되고요. I 제곱 R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제곱. I 제곱 R보다 얘가 동선이죠. 동선. I 제곱 R이 동선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100%는 제가 뺐는데 100% 곱해주시면 됩니다. P가 얼마요? 용량이 5kVA입니다. 그러면 5000이 되고요. 5000이 되고 동선이 150이고요. 150이고 우리가 퍼센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5000분의 150 곱하기 100 하면은 답은 3%가 됩니다. 38번 문제는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압, 1차 전압 3300, 2차 전압 210이나 혹은 임피던스 전압 120V 이런 것들이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정 때문에 지금 요 공식 외워서 하셔도 됩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는 전격분의 동선 외우셔도 되는데 함정에 좀 빠져가지고 이런 것도 신경 쓰느라고 틀리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